안녕하십니까. 이문화학원 올림포스2 수일고 전용 9강부터 14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은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유사성과 차별성이라는 글입니다. 한번 볼게요. Similarity, 유사성은 is the shadow of difference. 어떤 유사성은 차이점의 그림자이다 라는 말이 조금 비유적인 표현이죠. 유사성은 차이점의 이면이다. 유사성하고 차이점은 되게 어떤 공통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유사성은 차이점의 이면이다. 자, 여기 부분이 지금 중요한 핵심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두 가지의 것들은 비슷하다. by virtue of는 뭐뭐 덕분에, 뭐뭐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의 그 다른 점 때문에 비슷하다. 뭐로부터요? from another. 제3자의 것으로부터 그들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의 것들은 비슷할 수 있다. 그리고요, or different. 두 가지의 것들은 다를 수 있다. 뭐 때문에? 그것의 유사성 때문에. 뭐에 대해서 제3의 것하고 유사성 때문에 다를 수 있다. 두 가지의 것들은.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요. 이 두 가지, A하고 B가 있을 때 이 두 가지는요, 비슷할 수 있어요. 어떨 때요? 이 두 가지의 것이 제3의 무엇하고 다를 때 얘네가 비슷하다 이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것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A하고 B는 어떨 때요? 자, 하나의 유사성이 뭐하고 있을 때? 이 제3의 것하고 있을 때. 얘네 둘이 비슷하다면 얘는 다른 거잖아요. 얘가. 그렇죠?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을 하시고요. 자, 이게 주제문이니까 파란색으로 나오고 있죠. So it is with individuals. 개개인도 그렇다. 개개인도 어떻다라는 겁니까? 둘이 있을 때 이 제3의 것이 너무 다르다면 얘네는 유사한 거고요. 뭐 이렇게 둘이 있을 때 이 두 번째 애가 제3의 것과 비슷하다면 얘네들은 다른 거다라는 것이겠죠. 개개인들도 그렇습니다. 키 작은 한 사람은 다릅니다. 뭐랑요? 키 큰 사람이랑 다릅니다. 하지만 이 두 남자들은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비교되어진다면, 그쵸? 이 사람들이 비교되어지면 PP 쓰고 뒤에 전명구 나오면 PP 쓰는 거잖아요. with a woman.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작은 남자하고 큰 남자는 이 둘이 있을 때는 다를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제3의 인물이 여성이라면 남자라는 공통적인 측면 때문에 이 둘은 유사한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So it is with species, 종들도 그렇습니다. 뭐가 그렇다라는 것은 so, it is, so 주어 동사 이렇게 쓰거든요. 앞에 나온 거랑 동의할 때는요. so be you 이렇게 쓰는데 so am I, so do I, 나도 그래 라는 건데요. 그냥 동의할 때 쓰는 거고요. 뭐도 역시 그렇다라고 할 때는 so 주어 동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시면 좀 물어봐 주시고요. So am I 이거랑 so she is 이거랑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So is she 그녀도 그래. So she is 그녀도 그렇지. 조금 이게 좀 설명드리려면 깊이 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냥 이렇게 외우시던지 아니면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또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종들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남성하고 여성은 아마 다를 겁니다. 그렇죠?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남자하고 여자라면 이 둘끼리 있을 때에는 다른 객체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by comparison with the chimpanzee, 침팬지하고 비교로 인해서는 it is their similarities. 그것은 그들의 유사성일 겁니다. that strike the eye. 우리 눈을 때리는 것은 눈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강조고요. it is that 강조 구문이고요. 이걸 빼면 원래 문장이 나오죠. 남자하고 여자는 아마 다르겠지만 둘이 있을 땐 다르겠지만 침팬지하고 비교가 되어짐으로써 유사성이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유사성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남자하고 여자는 둘이 있을 때 다른데 제3의 비교 대상이 침팬지예요. 그러면 이 둘은 유사성을 띠게 되는 거죠. 둘 다 공통적으로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침팬지 아니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유사성을 띌 겁니다. 헤어레스 스킨, 털이 없는 피부, 그리고 서 있는 자세 다 남자하고 여자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죠. 두드러진 코 이런 것을 남자하고 여자하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침팬치하고는 비교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제3의 등장인물이 침팬치가 나올 때에는 남자하고 여자가 유사성이 더 강조가 된다. 침팬지 인턴 계속해서 침팬지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다르겠지만 침팬지는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인류하고 when contrasted with 비교되어지면
뭐하고 비교되어지면? 개하고 비교되어지면 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이 있고 침팬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개 보면 또 달라 보입니다만 비교 대상이 또 개, 강아지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이 둘은 또 비슷할 수가 있다 이거죠. 얼굴도 비슷하고 손가락 이렇게 5개도 비슷하게 생겼고 32개의 이빨을 가진 것도 비슷하고요. 등등도 비슷하잖아요. 손발을 쓰고 누워서 자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개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는 또 침팬지하고 인간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And the dog is like a person. 또 개도 사람처럼 비슷할 수도 있어요. To the extent 뭐뭐라는 지점에서 that both are unlike a fish. 그쵸? 이 둘 다가 뭐랑은 다르다라는 점에서 물고기하고 다르다라는 점에서 그쵸? 인간하고 개는 또 같은 포유류 군이잖아요. 물고기류 어류인 피쉬하고는 다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이 상대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비교 대상이 이제 비교 대상끼리 두 개가 있을 때는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3의 비교 대상이 너무 다를 때에는 이 처음엔 달라 보였던 두 개의 대상이 유사점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유사성과 차별성에 관한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OX 문제 한번 해보시고요. 한글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을 머릿속으로 잘 정리하면서 글을 읽으셔야 돼요. 여기 나온 모든 글들이 좀 다 어렵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으로 밝혀지는 상식에 관한 글입니다. 상식이라는 거 아시죠? common sense. 그러니까 뭐 설명이 필요 없이 이 그냥 당연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종종 거짓으로 되어지는, 거짓으로 드러나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상식이 따지고 보면 거짓말이다 라는 그러한 글이에요. 거짓말로 밝혀진, 거짓말로 드러나진 상식에 관한 글입니다. 자, 이것도 좀 잘 읽어봐야 되는데요.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뭐 하기에? To chase unicorn. 유니콘을 추적하기에, 유니콘을 쫓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유니콘이라는 건 없죠. 그러니까 허구의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허구의 무언가를 계속 쫓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는 드라마 보면서 현실에서 백마탄 왕자님을 좀 많이 찾곤 하는데요. 그게 현실에서 보기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런 어떤 현실에서 허구인 것을 너무 쫓아당기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다. 이런 글이고요. 삶은 it's too precious. 너무나 소중합니다. 뭐 하기에? 의존하기에. rabbit's foot. rabbit's foot는요, 행운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잎 클로버 같이요. 그래서 너무 어떤 그 미신적인 요소에 내 삶을 다 의지하기에, 의존하기에는 인생은 너무 소중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네요. The real solutions, 진정한 해답은 우리가 찾는 진정한 해답들은 are almost always hiding, 숨어 있습니다. in plain sight. plain은 그냥 잘 보이는, 아무것도 어떤 방해 요소가 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이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선생님, 잘 보이는 곳에 숨어 있다면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숨어 있으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의미는 잘 보이는 곳에 그냥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어떤 그 해답, 인생의 진리는 항상 잘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숨어 있으니까 막 찾아야지 이런 거 아닙니다. 잘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unfortunately, 운이 안 좋게도 이거 하지만하고 의미 똑같아요. 하지만 그것들은 잘 보이는 곳에 있지만, 하지만 그것들은 이 real solutions거든요. 진정한 해답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해답들은 have usually been obscured, 흐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릿흐릿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잘 보이는 시야에 있긴 한데 항상 무언가에 가려져서 흐려져 있대요. 뭐에 이렇게 흐려져 있냐면 by an unbelievable amount of fake,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양의 거짓으로 흐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컴마 되어져 있으니까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동격이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astounding flood of common sense. 그러면 common sense는 상식인데요. 놀라울 정도의 상식의 홍수. 선생님, 홍수? 양이죠. 그러니까 많은 양의 상식에 의해 흐려져 있습니다. That turns out to be nonsense.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결국 드러나지는 이러한 놀라울 정도의 상식의 양에 의해서,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의 거짓에 의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들은
흐려져 있습니다. 이런 말인데요. 이 동격을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 지금 이해가 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나지는 상식에 놀라울 정도의 양. 이건 그냥 거짓이라는 겁니다. 동격이라는 게 1번 여기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어차피 부연 설명이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냥 거짓으로 퉁치셔도 됩니다. 여기다 페이크 써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의 어떤 거짓된 것들에 의해 진정한 것들이 이러한 해답들이 흐려져 있습니다. 가려져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잘 보이는 곳에 사실 놓여져 있지만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되어져 있다. 뭐에 의해서요? 이런 거짓들에 의해서. Ever hear? 들어본 적 있나요? 당신의 보스가 말하길 뭘 말해요? Frog in boiling water metaphor? 이러한 비유를 들어본 적 있나요? 끓는 물 개구리 여러분 아시죠? 그쵸? 그 내용이 여기서도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괄호로 묶여지면서 이 frog in boiling water metaphor가 뭐냐면 토스 던져봐요. 던져봅니다. 개구리를 어떤 항아리에. 근데 무슨 항아리냐면 뜨거운 물의 항아리. 그러면 그것은 개구리는 it will jump right back out. 즉시 뛰쳐나올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놓는다면 개구리를요 어디에다가 미지근한 물 안에 놓고 그 다음에 서서히 온도를 올린다면 그 개구리는 끓어질 겁니다. 끓을 겁니다. 그래서 뭐까지 끓어지냐면 죽음까지 끓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 현상을 알고 있어요. 이거를요 여러분들 뜨거운 물에 넣으면 개구리가 뛰어나오는데 찬물이나 좀 미지근한 물에 넣고 불을 가열을 하면 개구리가 이제 인식을 못한 상태로 있다가 이제 죽게 된다. 요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속담 같은 거라서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주변 상황이 빨리빨리 변하는데 그 상황에 대처를 안 하고 편하게 있다가는 그냥 한 방에 훅 간다. 요런 의미를 가진 어떤 그 속담 같은 거예요. 격언 같은 겁니다. 자, it's a lie. 이 이야기는 거짓말이다. complete lie. 완벽한 거짓말이다. 라고 저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이거 진짠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글을 쓴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런 말들은 그냥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냥 뭡니까? 주변 상황들이 막 변해도 그 안에 있으면서도 잘 살아남을 수도 있다. 라는 입장을 이 글쓴이는 견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Anyone ever tell you? 누군가 당신에게 말한 적이 있나요? 물고기는 냄새가 난다. 스팅크는 동사, 냄새 난다. 선생님 이거 단수 같은데요? fish는 하나면 a fish, 여러 마리면 그냥 fish. 그렇죠? 그래서 스팅크, 냄새가 난다. From head down, 머리에서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머리에서 냄새가 되게 많이 난다. 생선이. 이러한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상식으로 not true. 이 상식도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글쓴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It's just a fish tail. 그것은 빠진 건데요. 그것은 그냥 물고기 꼬리입니다. That actually turned out to be fish. 냄새가 나는 것으로 밝혀지는 것은 꼬리이기도 하다. You may wonder. 당신은 아마 궁금할 겁니다. 의, 주, 동. 어떻게 그것이 이러한 생선 이야기가 머리에서 냄새가 되게 많이 난다라는 이 생선 이야기가 became a maxim, 격언이 됐는지 도대체 당신은 이해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궁금해할 겁니다. 이 지금 물고기 이야기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 개구리 이야기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격언이 되었을지 당신이 궁금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개구리 이야기는 알겠는데 이 물고기 이야기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자,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 그리고 불신 이 두 개는 어차피 똑같은 겁니다. 그냥 myth, 잘못된 그 거짓말 이런 것이 get thrown around 너무 많이 던져집니다. 여기저기에 당신 주변에 너무너무 이 거짓된 말이 많이 존재합니다. So often 너무 자주 그래서 대시 생략된 거고요. so that 구문이죠. 너무 이렇게 해서 that 주어는 동사입니다. they 거짓 불신들이 당신 주변에 너무 많이 던져져서 그것들은 결국 feel familiar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익숙하게. 자, 선생님 익숙하게 배우면 부사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어에서는 feel 다음에 형용사 쓰는 거죠. 익숙하게 느껴질 거고 이러한 불신들이 start to sound like the truth 사실처럼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되셨죠? 이 부분이 주제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주제문.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들이 거짓말인 경우도 되게 많다라고 이 저자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저자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항상 문제는 이 글의 주제를 고르세요잖아요. 그럼 이 글쓴이는요,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상식들이 거짓인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이 상식이 이게 아닌 경우가 되게 많다. 근데 어째서 이 상식들이 진짜처럼 느껴지냐면 이 거짓이나 불신들이 당신 주위에 되게 많이 던져져요. 되게 많이 존재를 합니다. 너무 많이 그래서 이 거짓, 불신들이 익숙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진짜처럼 들리게 되어버린다. 결국은 이런 말이죠. 자, OX 문제 한번 해보시고요. 한글 해석 읽어보시면서 또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가 생각하는 것은요, 상식은 사실이 아니다. 거짓이다. 너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처럼 보이는 것뿐이다. 라는 거죠. 창의적인 음악적 아이디어를 만들 때에는 많은 양의 방해받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되게 간단해요, 이 글은요. 창의적인 무언가를 만들 때에는 시간이 되게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어야 되냐면 주변에 의해서 방해받지도 않아야 된다. 그렇죠? 여기서는 조금 그냥 음악적 아이디어라고 좀 더 세분화를 시키고 있는데 그냥 넓은 범위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 때에는 많은 양의 방해받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번하고 5번에 보시면 접속부사가 2개 나오고 있어요. Unfortunately, 운 없게도, 운이 안 좋게도 이거 however 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additionally 추가적으로 furthermore, in addition 이런 말로도 바꿨을 수가 있겠죠. 주제문은 이겁니다. 그들은 필요합니다. 상당량의 방해받지 않아진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할 때? 작곡할 때. 여기서 작곡은 뭐의 대용어죠? 창의적인 음악적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많은 양의 방해받지 않아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되겠네요. 어렵진 않겠죠?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발전, 품질이 뛰어나고 창의적인 음악적 아이디어를 발전하는 이 발전은요, 걸립니다. 시간이. 그죠?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품질이 뛰어난 음악적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주어가 the development,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takes, 동사에 s를 붙이고 있는 거죠. 자, schools are set up such. 학교들은 그렇게 설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that 뭐는 뭐뭐 하다. 뭐 그냥 학교들은 설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must work, 반드시 일해야 됩니다. On a strict and limited time schedule, 엄격하고 제한된 이 타임 스케줄에서 선생님들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with 뭐를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일단은 어떤 뻑뻑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죠. 타임 스케줄이 되게 빡빡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뭐도 가지고 있냐면 with few는 no하고 똑같은 거죠. few는 약간이라도 있는 건데 어가 없는 상태라면 no나 not하고 똑같은 겁니다. No precious moment. 뭐 중요한 순간도 없으면서 근데 어떤 중요한 순간이에요? 허락되어진 in a week. 일주일조차도 주어진 소중한 시간이 없대요. 모함에 있어서 음악 수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음악 수업을 하는 데에 일주일도 허락되어지지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서 빽빽하고 엄격한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선생님들은 작업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학교는 그렇게 설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또 뭐도 가지고 있냐면 along with는 그냥 with하고 똑같아요. 뭐도 함께 있냐면 추가적인 부담도 가진 채로 뭐의 부담이냐면 having to, have to 알잖아요. have to,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그럼 having to는 뭐뭐 해야 하는 것의 부담. produce, 만들어내야 된대요. 뛰어난 콘서트를요. 어디를 위해서? public performance. 그러면 대중 어떤 공연을 위해서 뛰어난 콘서트도 만들어야 되는 부담을 가지고 학교에서 음악 선생님들은 되게 빡빡하게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용이 어렵지만 내용이 지금 길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만 되게 간단해요. 창의적인 음악적 아이디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여기서 뭘 얘기한 겁니까? 음악 선생님들이 시간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없죠. 끝이에요. 끝. 그겁니다. 음악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대부분 시간이 별로 없다. 뭘 준비하고 이럴 시간이. 그럼 당연히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발생을 시킬까요? 못 시킬까요? 못 시키겠죠. 그 내용입니다. 하지만 운이 없게도 이러한 바쁜 어떤 방법, to teaching,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서 이런 바쁜 방법은 시간이 없이 되게 바쁜 이 방법은 maybe least conducive. 이거 conducive는 도움이 되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어떤
뭐를 생산하거나 이런 의미 아닙니다. 가장 덜 도움이 됩니다. 뭐에 있어서? 크리에이티브 띵킹, 창의력에 있어서 이런 바쁜 그 가르치는 방법은 가장 덜 도움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문맥이 얘기한 그대로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연구자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아니면 제공했습니다. 증거를. 무슨 증거입니까? 이하라는 증거죠. 관계대명사 아니고 동격이고요. 뒤에 완전한 절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괄호를 묶여요. 증거를 보여주는데 이하라는 증거인데요. 뭐 할 때? when given short time, 짧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주어질 때, 주어졌을 때. PP니까는 기분 쓰고 있는 거죠. 뭐 하도록 짧은 시간이 주어져요? To work on a creative task, 창의적인 일을 해결을 하는 데에 짧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대상자들이 produced lower scores, 낮은 점수를 만들었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뭐에 있어서? 유창성이나 유연성이나 그리고 독창성 테스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것을 연구는 보여줬습니다. 증거를요. 그쵸? 짧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대상자들이 실험에서 다 낮은 점수를 받더라.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 때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시간이 적을 때에는 창의성이나 이런 게 다 되게 점수가 낮았다고요. 게다가 추가적으로 연구자들은 찾아냈습니다. 학생들이 만든다고 굉장히 가장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독창적인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요. later, 나중에 만든다고요. in creative task에서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는 일에서요. rather than 무엇보다는 빨리보다는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later, 나중에 만든대요. 이거 그냥 늦게 만든다고요. 즉 시간이 많이 주어졌을 때 독창적인 생각을 잘 떠올리더라. 언제보다? 초기보다. 그러니까는 시간을 짧게 주고서 독창적인 생각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 독창적인 생각에 도달하기 전에 이제 시간이 다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이것도 또 똑같은 말인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나중에 독창적인 생각을 만든다라는 것은 시간을 많이 주었을 때 독창적인 생각을 떠올려낸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나 스스로의 경험 of teaching composition to children, 아이들에게 작곡을 가르쳤던 나의 경험은 제공합니다. anecdotal evidence, 그러면 개인 경험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to support the notion, 어떠한 이 생각을 지지할 수 있는 증거를 준다. 근데 무슨 생각이냐면 그 아이들은 상당한 양의 방해받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뭐 할 때? 컴포지션은 작곡이었잖아요. 그러면 컴포징은 작곡할 때가 되겠죠. 자, 접속사 다음에 동사 ing를 쓰는 것이 분사 구문이니까 접속사가 나왔을 때 동사 원형 쓰시면 안 됩니다. 접속사 다음에 동사 원형 쓰려면 제발 주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무튼 상당한 양의 방해받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어떠한 그 생각을 지지할 수 있는 내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 중요하지도 않아요. 이 핵심어는 이 부분이고요. 나는 가끔씩 어려운 시간을 겪습니다. have difficult time 동사 ing, 그죠? 뭐뭐 동작하는데 어려운 시간을 겪다. have difficult time 동사 ing.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학생들이 to take a break, 좀 쉬는 시간을 가지라고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even after hours of working on a music composition project, 몇 시간의 그 음악 작곡 프로젝트를 일을 한 이후에도 학생들에게 조금 쉬어라 라고 학생들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좀 잘 모른다라는 거죠. 좀 쉬면서 시간을 오래 두고 해야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그거를 학생들이 좀 잘 몰라서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이 7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냥 이 부분입니다. 자, OX 문제 한번 해보시고 밑에 해석 보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방금 글도 어렵진 않았죠? 자, 이번 글은 완전 쉬워요. 완전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썰렁하고 단순합니다. 발표할 때 작은 공간을 예약해라. strive, 노력해라. to make your presentation, 당신의 발표를 as personal as possible, 가능한 한 어떤 개인적인 것이 되도록, 발표가 개인적인 것이 되도록 노력해라. 그러니까 너무 일을 많이 버리지 말아라 라는 거죠. 발표할 때. 자, and avoid, 피해라, speaking, avoid 다음에 동사 ing 쓰는 거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inner space, 우주 아니죠. 공간.
자, 공간에서 말하는 것을 피하라. 근데 어떤 공간이냐면 뒤에 계속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죠. larger than necessary. 필요한 것보다 더 큰. 그렇죠? 필요한 것보다 더 큰 크기의 공간에서 발표하는 것도 피하세요. 개인적으로 하고 소소하게 하라 이런 말이죠. 발표할 때 작은 공간에서 하라. 좀 소소하게 하라. 너무 크게 벌리지 말고 이런 말이잖아요. 자, smaller rooms 더 작은 방은 만듭니다. more 더 친근한 atmosphere 분위기를 만듭니다. 자, intimate는 영어에서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intimate, mate 알아요? mate? 이거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들어간 intimate, 친근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생긴 intimidate가 있어요. intimidate는 위협적인이거든요. 영어에서 timid가 소심한 이런 뜻이에요. 소심한. 그래서 이제 소심함을 안쪽에 불어넣는 거니까 위협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혼동어입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mate, 친구가 들어간 거니까 친근한. timid는요, 소심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위협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더 작은 방은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컴마, which, 컴마 다음에 that 못 쓰죠. 그리고 이 친근한 분위기는 will heighten, high는 높이잖아요. 높이. 그래서 높일 수 있습니다. EN을 붙여서 동사를 만드는 거고 에너지와 그리고 감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청중의 에너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작은 방을 선택하면 speaking in smaller space,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한 가능하게 해줍니다. 당신이 to make eye contact, eye contact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지각동사 사역동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투부정사 쓰는 거고 지각동사 사역동사라면 동사 원형을 썼겠지만요. 아이 컨택트를 만드는 것을 허락해 줄 겁니다. with your audience, 당신의 청중과 함께. 그리고 컴마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이 컨택트하고 컴마 뒤가 동격입니다. 그 아이 컨택트는 뭐냐면 important personal touch, 중요한 개인적인 접촉인 아이 컨택트를 청중들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방이 작으면, 그쵸? 어디 되게 큰 데 가갖고 막 몇천 명씩 모여져 있으면은 눈 마주침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25명이 are expected, 기대되어진다면, 그쵸? 25명이 기대되어진다면 뭐 하는 것을 기대해요? to attend, 참석하는 것이. your presentation, 당신의 이 발표에 참여하는 것이 25명이 기대되어지면 attend 다음에 또 to를 안 쓰죠. attend 다음에 장소 나올 때는 그냥 attend 장소. 그렇게 25명이 올 게 예측이 되어지면 찾으세요. 장소를. 무슨 장소? with a maximum capacity of 30. 최대 수용 능력이 30명인 그런 공간을 찾으세요. 25명이 올 거 알면 한 30명짜리 방을 예약해라. 뭐 대신에? 100명의 방 대신에. 100명이 올 수 있는 방 대신에. 그러면 25명 남고 한 70명의 자리가 빈 공간으로 남아져 있게 되잖아요. 자, 5번이요. A crowded room. 붐벼지는 방은 will seem 보일 겁니다. more impressive, 더 감명적으로 보일 겁니다. 더 느낌이 있게 보일 겁니다. than 무엇보다 an empty hall, 그 비어진 공간. 그리고 people will be more inclined to remember a full house. 사람들은 다시요. 빈 공간보다 붐벼지는 작은 공간, 뭐 작은은 없지만 붐벼지는 공간이 더 감명적일 겁니다. 사람들에게 더 인상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will be more inclined to remember, 기억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full house, 가득 찬 공간을요. 하우스는 집이 아니고 그냥 공간이요. 발표하는 공간, 가득 차 있는 공간을 더 기억할 겁니다. 무엇 대신에 an auditorium, 큰 강당, of empty seat, 빈 좌석이 많은 큰 강당보다 그냥 가득 찬 좁은 작은 공간을 사람들은 더 잘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까 감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아이 컨택을 하기 위해서도 당신이 발표를 할 때는 작은 공간을 예약하세요. 쓸데없이 너무 큰 거 하지 마시고요. 자, OX 문제 한번 살펴보시고 해석 보시면서 마지막 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글은요, 되게 어려워요. 혼자서 해석하실 때 어려움을 되게 많이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이해하려는 두 가지 노력. 이거 두 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빨간색으로 나와져 있는 부분이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파란색으로 쓴 부분은 다시 의역을 해서 비교대조를 좀 맞추고 재진수를 통해서 글을 간소화시켜서 이해하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이 파란 색깔 글이에요. 일단 빨간 색깔로 되어져 있는 글을 빨리 해보고 파란 색깔로 무슨 내용인지 비교되죠. 그리고 재진술의 단어들을 맞춤으로써 간소화시켜서 글을 다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해하기를 이해하는데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뭔가 두 가지의 노력이 핵심이겠죠. 리마인딩, 다시 알려주기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계획을 하거나 또는 이해하는 데에 굉장히 다시 알려주기는 유용하대요. 1번 하는 것에 그리고 2번 하는 것에 유용하다. 계획하는 것에 그리고 이해하는 것에 뭐를 이해해요? 다른 사람들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에 그리고 계획하기에 다시 알려주는 것은 좋다. When someone tells you a story,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이야기를 말해줄 때 하지만 He is talking. 그는 말하는 중일 겁니다. Not only about plans.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고 but often about beliefs. 그 사람의 신념,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However, 접속부사가 however, for example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 문제로 나오면 너무 고맙죠. 이 글이 내용이 어려운데 문제가 그냥 여기 빈칸 두 개에 들어갈 접속부사로 알맞은 것을 1, 2, 3, 4, 5번 중에서 고르세요. 그럼 아싸 감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좀 하시고요. 그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사람이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야기할 때 계획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사람의 신념,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when 뭐가 뭐뭐 할 때, 자 when절이 여기까지예요. when 부사절이 여기까지입니다. when 주어가 동사할 때, when 뭐가 믿음일 때, 믿음에 관한 것일 때, 뭐가요? 주어가 이거죠. What is to be understood in a story? 이야기 안에서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이 믿음에 관한 것일 때, 신념에 관한 것일 때, the kind of guidance, 지침, 방향의 종류,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방향의 종류는 변합니다.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려워요. 자, we do not need to know. 우리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What will happen next? 다음에 일어날 게 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When we hear this kind of stories,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뭐뭐 할 때, all we are trying to do,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은 is, 이게 주어니까요. 선생님, all은 복수 아니에요? 이게 사물이라면 복수인데요. 지금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all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 단수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수 동사로 단수 주어로 나오고 있고 단수형의 is를 써야 되는 거예요. are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동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부분은요. to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것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시도해야 되는 모든 것은 그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If we are passively viewing a movie, 우리가 수동적으로 영화를 볼 때 예를 들면 갑자기 영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되게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요. 근데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영화를 볼 때, 수동적으로 영화를 볼 때 영화를 이해하는 것은 의미합니다. Being able to follow, 그냥 따라가는 것을요. 이야기를 따라가는 거. What is going on? 이 영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따라가는 것이요. By 동사 ing, 뭐뭐를 함으로써 relate는 연관시키다. 연관시키는 것은 맨날 A to B, A랑 B를 연관시키다 이렇게 돼요. What we are seeing,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그리고 what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연관시킴으로써 영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냥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화를 볼 때 영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컴마 동사 ing, 배우면서 무언가를 영화로부터 in a very weak sense of learning, 배운다라는 느낌이 없는 채로 배운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약한 채로 영화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면서 이거 이해 안 되시죠? 그냥 넘어가세요. 이거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는 뭔가 배운다라는 느낌이 안 든다. 그런 거예요. 선생님 근데 배운다라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거고요. 배운다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든다. 영화를 볼 때 이해하는 것은 그냥 영화 스토리를 잘 따라가는 것 뿐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in a conversation, 대화에서 understanding means 이해하는 것은 의미합니다. being able to respond to the story, 이야기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화는 그냥 반응 안 해도 되잖아요. 그쵸? 근데 내 친구가 와가지고 나한테 뭔가를 얘기하면 내가 반응해줘야 되잖아요. 그랬니? 아, 참 속상하겠구나. 이런 식이요. In both of the cases, 이런 두 가지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해하는 것은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도하는 것을 추출하기를요. 색인들을 이게 색인 이런 뜻이에요.
such that, so that하고 똑같아요. 뭐뭐 하기 위해. old stories, 오래된 이야기가 can be related to, 연관되어지기 위해. 새로운 것과. 이해가 되게 어렵죠? for movies, 영화에서는 의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의도는 인식하는 것입니다. 대화에서는 의도는 to be able to respond, 반응하기입니다. 어렵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파란색으로 쓰여진 게 뭔지 보세요. 재진술, 비교대조, 비교대조로 잡으시면 편합니다. 자, 이 1번은 좀 필요가 없어요. 다시 알려주기는 계획에 굉장히 유용하고 계획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합니다. 이 말을 좀 생각해 보시면 계획하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번에 단어 시험 어디 보기로 했잖아. 다음번에 어떤 시험 보기로 했잖아.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은 선생님의 계획을 여러분들께 알려주는 거죠. 그쵸?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이 이야기를 말할 때 이 이야기는 이 계획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음번에 단어 어디 보고 다음번에 단어 어디를 보자 라고 할 때는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사람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 신념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념을 찾아보세요. 단어를 이때는 언제 보고 이때는 뭐 봐야 돼? 내 신념이 뭐예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에서 단어가 중요하니까 매번 올 때마다 우리는 단어 시험을 볼 겁니다. 내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신념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 여기서 이야기가 이제 이 믿음, 신념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신념, 믿음을 이해를 해야 될 때 어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가이던스는 변합니다. 여기서 가이던스는 방향, 지침 이런 게요. 이해의 방향이 변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해의 방향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이해가 좀 잘 안 되시겠습니다만 일단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러니까 이 이야기요. 계획인데 그 믿음과 신념이 들어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 신념, 그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되셨죠? 영화 얘기가 나오는데 영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해를 안 해도 되는 상황. 영화에는 어떤 사람이 신념을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화하는 이 케이스가 아니니까. 그렇죠? 영화를 볼 때, 즉 이해도 안 해도 되는 상황, 신념과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신념을 얘기하기 되기 때문에 그 신념에 대해서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만 하면 돼요?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뭔가 배우지도 않아요. 되셨죠? 하지만 여기 벗이 빠졌는데 하지만 컨버세이션에서는 영화와 반대 개념인 정확하게 반대 상대의 신념을 듣는 이 상대방과의 대화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뭘 해줘야 돼요? 이해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해도 해줘야 되고 이해한다라는 것이 곧 뭡니까? 상대방의 믿음, 신념에 관한 이야기에 반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영화에서는 뭐 신념을 이해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반응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수동적으로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렇게 따졌을 때에는 무언가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그 내용, 영화나 이야기의 그 내용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뭐를요? 기존에 내가 알던 것과 새로운 것을 연결하는 거긴 합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우리가 가진 의도는 그냥 인식만 하는 거고 이해를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공감을 하고 거기에 반응을 해줄 필요는 없고요. 영화를 볼 때에는. 근데 대화에서는 즉 누군가의 신념을 내가 듣는 그 상황에서는 그 사람에게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신념이나 믿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이해를 해줘야 된다. 라는 거죠. 되셨죠? 비교 대조로 잡으시면 편하죠? 영화의 상황과 그리고 상대방하고 직접 얘기를 하는 상황. 영화를 보는 상황에서는 뭐가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어떤 신념이 드러나는 건 아니니까 그 신념을 이해하고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영화 스토리 잘 따라가면 돼요. 근데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뭐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거기에 반응을 해줘야 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해가 안 되시면 물어보시면 되고요. 최대한 여러분들 학원에서 배운 어떤 이 비교대조라든가 재진수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OX 문제 해보시고요. 해석 보시면서 또 OX 정답 해보시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